천년 전 한 위대한 왕국이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웃나라는 그들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잊혀진 이야기, 한 나라의 멸망과 또 다른 나라의 정말 놀라운 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때 북방을 호령했던 거대 왕국의 최후. 역사서에는 딱 이렇게 네 글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 정말 건조하죠? 하지만 이 짧은 기록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거란에게 멸망했다는 이 발해, 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고구려의 후예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발해가 그냥 땅만 넓은 나라였냐? 절대 아니었죠. 독자적인 문자에 음악, 심지어는 아주 체계적인 관청제도까지 갖춘 말 그대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발해의 국력이 대체 어느 정도였나고요? 숫자로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먼저 나라의 중심인 수도가 무려 5개나 있었고요. 이 넓은 영토를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62개의 주로 나눠 통치했고요. 영토는 사방으로 5,000리에 달하고 그 안에 수십만 백성을 거느렸으니 이건 그야말로 북방의 대제국이었던 거죠. 당시 발해의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남쪽의 고려하고는 우리는 고구려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지 하는 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그런데 서쪽의 거란하고는 대대로 으르렁거리는 원수지간이었죠.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던 발해. 건국 이후에 북방을 쥐락펴락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 끝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결국 평생의 숙적이던 거란에 단 한 번의 침공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비극을 맞게 되죠. 자,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볼게요. 나라가 망했다는 건 그 안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발해가 멸망하고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끝에 마지막 태자였던 대광현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바로 수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필사적인 여정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잃은 백성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이게 바로 당시 발해 유민들과 왕자가 마주했던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선택지가 과연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고려의 태조 왕건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발해 유민들이 마침내 고려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왕건은 그냥 불쌍하구나 하고 그들을 받아준 게 아니었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 아주 후하게 대우했다고 하는데 이 환대에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 그리고 굉장히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왕건의 환대는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가진 통합 과정이었어요. 보세요. 태자한테 왕계라는 새로운 이름을 줬죠. 고려 왕실 족보에도 올려줬고요. 심지어 조상 제사까지 지내게 해주고 같이 온 관리들한테는 벼슬까지 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발해 왕자를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완벽한 고려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태조 왕건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 행동들 뒤에 숨겨진 그 깊은 뜻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왕건은 발해를 친척의 나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해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난민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진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바로 당시 고려가 내세웠던 핵심적인 생각, 바로 고구려 계승 의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고구려를 이은 나라는 바로 우리 고려다. 그러니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간 발해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 식구다 라는 거죠. 왕건은 발해 왕자를 품에 안으면서 사실상 온 세상에 선포한 거예요. 흩어진 고구려의 후예들을 모두 품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고려뿐이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환대, 이 하나의 결정이 이제 막 시작하는 고려라는 나라와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왕건의 이 교정은요, 그냥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생국가 고려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을 가져다 준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수만 명의 발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민족을 통합했죠. 강력한 북방의 적인 거란을 견제할 힘을 얻었죠. 그리고 고구려의 진정한 후계자는 바로 우리라는 국가의 정통성까지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진짜 신의 한 수 아니었을까요? 천년 전 왕건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 오래된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를 정의하는 것은 과연 영토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